슈퍼맨 예고편이 이번 주에 공개된 걸 기념하기에 딱 좋은 이야기. 바로 슈퍼맨이 배트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배트맨 애니메이션 시리즈나 슈퍼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처럼 슈퍼맨이 잠깐 동안 배트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슈퍼맨이 배트맨이 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멋지답니다. 이 이야기는 엘스월스 시리즈 중 하나인 스피딩 블리츠로 J.M. 디마타이스가 썼어요. 이 이야기는 예상할 수 있듯이 슈퍼맨의 기원으로 시작됩니다. 크립톤 행성에서 온 아기가 지구로 보내지고 행성이 폭발하는 장면은 모두 잘 아는 설정이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 달라지는 점은 그의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웨인 부부 토마스와 마사 웨인가 있는 곳에 추락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브루스를 낳지 못한 이 부부가 기존 슈퍼맨 이야기에서 마사와 조나단 켄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이런 독특한 설정에서 시작되는 슈퍼맨과 배트맨의 결합 이야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웨인 가문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웨인 가족은 고담 시내에 직접 살지는 않아요. 대신 평소 웨인 저택처럼 고담 외곽에 거주하게 되죠. 마사는 슈퍼맨을 자기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워요. 그리고 당연히 웨인 가족에게 입양되었으니 슈퍼맨은 브루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토마스 역시 그를 아들로 여겼지만 그들 사이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깊은 사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그렇다고 브루스와 토마스가 사이가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토마스가 브루스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단지 브루스에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슈퍼맨의 기원과 이 이야기 속 슈퍼맨의 기원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어프 존스의 슈퍼맨, 시크릿 오리진을 읽어봤거나 캐릭터에 익숙하다면 슈퍼맨의 초능력은 아주 어린 나이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 거예요. 보통 슈퍼맨은 아빠 조나단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얻고 친구인 나라 렌 같은 사람들이 그가 능력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루스의 초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죠. 이야기는 토마스와 마사가 조로 영화를 보고 나온 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며 시작됩니다. 물론 이건 브루스가 입양된 후 몇 년이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꼭 짚고 싶어요. 조칠이라는 강도가 웨인 가족에게 달려와 토마스와 마사를 쏘아버립니다. 이때 슈퍼맨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브루스 웨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울고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슈퍼맨의 열선 눈빛, 히트비전 이 눈물 속에서 발동되어 조치를 향해 폭발했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슈퍼맨은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알프레드가 그를 데리러 왔을 때도 슈퍼맨은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총알, 총알, 총알이라고요. 이 사건은 슈퍼맨을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정의로운 히어로에서 브루스 웨인처럼 어두운 캐릭터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가 모든 일을 곱씹으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은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려졌어요. 슈퍼맨은 자신에게 열선 눈빛, 히트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초청력 같은 다른 능력이 나타난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나중에야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신 그는 부모님의 죽음과 어린 시절에 느꼈던 죄책감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고 밀어내며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브루스라고 부를 수 있는 슈퍼맨은 신문 스크랩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렉스 루터가 고담시에 등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렉스는 공장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사고를 가까스로 넘기고 1년 후 고담에 오게 되죠. 슈퍼맨은 이런 신문 조각들을 한 방에 붙여놓고 마치 스스로를 괴롭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님이 의미 없는 범죄로 희생된 것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른 수많은 무의미한 범죄들,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이 겹쳐지면서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자신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둘러싸인 채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만만 터뜨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모든 건 스스로 만든 고통이에요.
브루스는 자신은 자신의 부모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작된 자기 처벌이죠. 그래서 그는 가족이 살해당하거나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며 계속 스스로를 탓하는 거예요. 어느 날 브루스의 집에 도둑 2명이 침입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훔치려는 의도로 보였지만 브루스가 점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을 동물이라 부르고 살인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더니 한 도둑을 붙잡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다른 도둑이 총을 쏘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날 죽일 수 없어. 총알은 날 해칠 수 없어. 아무도 날 해칠 수 없어. 그는 도둑을 붙잡고 총을 으스러뜨린 다음 열선 눈빛으로 완전히 태워버릴 생각까지 하죠. 조치를 처리했을 때처럼요. 하지만 결국 그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돌려 열선 눈빛을 불 속으로 발사합니다. 이 모든 걸 알프레드가 지켜보고 있었죠.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점점 통제력을 잃는 모습을 봅니다. 브루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이 죄책감과 고통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프레드는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브루스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의 열선 눈빛이 두 번째로 발현되는 바로 그 순간, 부모님의 죽음과 자신이 뭔가를 했어야 했다는 사실,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비록 이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건 그의 치유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트라우마를 직면하기 시작한 거죠. 브루스는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지? 왜 열선 눈빛 같은 능력을 가졌지? 이런 능력들은 무슨 이유로 주어진 거지?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슈퍼맨이 브루스 웨인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과 배트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들의 성장 배경입니다. 슈퍼맨은 캔자스의 작은 마을에서 성실하고 소박한 부모에게서 자라났어요. 그의 부모는 열심히 일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며 인간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 나침반을 심어주었죠. 반면 배트맨은 약간 단절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도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지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며 배우는 것과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 이마누엘 칸트는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다라고 말했죠. 슈퍼맨의 부모님은 대부분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조나단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후 마사가 뒤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배트맨의 부모님은 잔인한 범죄로 인해 그를 떠나야 했죠. 이 두 캐릭터를 바꿔서 슈퍼맨이 부모님의 폭력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조치리 크라임 앨리에서 부모를 죽였던 사건을 생각하면 슈퍼맨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솔리투드 요새를 만들지도 않고 자신의 아버지인 조엘 엘과과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망원 시야나 엑스레이 시야 같은 새로운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브루스는 동굴 속 박쥐들을 관찰하며 그들과 함께 날아다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나는 배트맨이 될 수 있어. 드디어 나 자신을 알게 됐어. 한편 이야기는 슈퍼맨의 집에 침입하려던 범죄자들로 전환됩니다. 이 범죄자들은 사실 조커가 고용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조커는 이들을 죽이고 맙니다. 조커가 브루스 웨인을 표적으로 삼은 진짜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조커라는 점을 제외하면 당연히 배트맨과 조커는 항상 대립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 조커의 캐릭터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있고 2달 후 한 남자가 옥상에서 총을 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슈퍼맨이 처음으로 배트맨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 50페이지 분량의 단편이라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만약 60편짜리 미니 시리즈였다면 더 자세히 전개되고 깊이 있는 내용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거의 박쥐랑 날더니 배트맨 됐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슈퍼맨이 공식적으로 배트맨이 된 후 옥상에 있던 남자가 계속 총을 쏩니다.
그런데 슈퍼맨과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서 다른 점 중 하나는 슈퍼맨은 얼굴 전체를 가린다는 겁니다. 남자가 총을 쏴도 총알이 튕겨나가니 그는 배트맨이 방탄복 같은 걸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남자는 수류탄을 던지지만 슈퍼맨이 이를 잡아 손안에서 폭발시키고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로써 대결은 효과적으로 끝나게 되죠. 이야기는 점점 어두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옥상에서 남자가 건물 밖으로 던져지는데 처음엔 슈퍼맨이 이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참고로 이야기에서는 슈퍼맨과 배트맨의 이름이 번갈아 나오지만 사실상 같은 캐릭터입니다. 슈퍼맨은 단지 남자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고 경찰이 그를 구하도록 맡겨.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슈퍼맨보다 훨씬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이후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트맨으로서의 슈퍼맨이 렉스 루터와 웨인 인더스트리를 인수하려는 렉스의 회의를 방해하는 장면인데요. 물론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이 장면에서 브루스 웨인이 등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적 없다. 이 회사가 내 손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결국 브루스는 자신의 전체 경영팀을 해고하고 렉스 루터를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악당답게 렉스는 화가 난 채 주먹을 하늘로 흔들며 소리칩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냐? 내 말을 두고 보라고! 이 대사는 다소 과장된 느낌이 있지만 이야기의 다이나믹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야기는 웨인이 고담 가제트에 합류하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메트로폴리스의 데일리 플래닛을 떠난 로이스 레인은 이제 고담시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기죠. 왜 누가 고담에 자발적으로 이사를 올까? 고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연히 왔다가 돈을 다 잃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고담은 일부러 찾아갈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현실이죠. 로이스 레인이 떠나는 모습을 본 브루스는 그녀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렉스 루터가 나타나 그녀를 막아섭니다. 이들의 여정은 결국 이 지점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렉스는 로이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신체적으로도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로이스는 단호하게 그의 뺨을 때리며 말합니다. 다시는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하지만 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로이스에게 직접 자신의 팀에 합류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탐사 기자입니다. 만약 로이스가 자신의 능력을 렉스에게 대항하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렉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렉스와 함께 일하기로 한다면 렉스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약점을 캐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제이 에드거 후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로이스는 끝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렉스는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길거리에서나 어울려. 그러고는 그녀를 아파트에서 50블록 떨어진 고담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내려버립니다. 로이스는 고담에서 가장 험악한 거리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로이스는 거리에서 아기를 가진 남성들 한 무리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려는 순간 배트맨으로 변신한 슈퍼맨이 그녀를 구하러 나타납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로이스가 감사할 것 같지만 슈퍼맨의 지나치게 폭력적인 행동과 이 도시의 자경단에 대한 소문들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역겨움을 느낍니다. 슈퍼맨이 도움을 제안하자 로이스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다가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거부당한 기분의 슈퍼맨은 그 자리를 떠나고 로이스는 이 만남을 곱씹으며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며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이 도시가 처한 현실인가? 고담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건가?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진 위험한 자경단에게 의존하게 된 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녀는 이런 모습이 결코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슈퍼맨과 로이스의 관계가 완전히 반전된다는 겁니다. 1933 40년대 제리 시겔과 조 슈스터가 쓴 초기 슈퍼맨 만화를 보면 슈퍼맨은 로이스 레인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지만 로이스는 클락 켄트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슈퍼맨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로이스는 슈퍼맨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브루스 웨인에게는 완전히 매료된 모습이죠. 로이스와 브루스는 로맨틱한 순간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로이스가 끌리는 것은 브루스의 이상주의적인 면모, 그리고 그의 헌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활용해 고담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로이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즉, 로이스가 진정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아닌 인간적인 브루스 웨인의 영웅적인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시간 건너뛰기를 암시하는 표현, 극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렉스 루터가 고담 가제트를 급습해 브루스 웨인의 사무실로 난입하며 도발과 자랑을 쏟아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렉스가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폭발 이후 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했지. 자, 얼마나 새로운지 보여주지. 그리고 그는 가면을 벗어 자신이 바로 이 이야기 속 조커임을 드러냅니다. 이 반전은 충격적이고 기묘하며 즉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렉스는 바로 슈퍼맨을 공격하고 로이스를 붙잡아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달린 장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 장면은 어처구니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재미있습니다. 이야기에 독특하면서도 과장된 매력을 더하며 기이한 방식으로 정말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장면은 꽤 멋있습니다. 하지만 렉스가 점점 미친 면모를 드러내며 로이스 레인에게 자신의 거대한 고담 비전을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시를 자신이 상상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말하며 메트로폴리스는 너무 빛나고 깨끗하지만 고담에서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로이스를 자신의 왕국에서 함께 다스릴 여왕으로 선언합니다. 정말 조커다운 광인의 레토릭이지만 조커와 렉스 루터가 합쳐진 버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슈퍼맨이 렉스를 막으러 나타납니다. 대치 상황에서 조커로 변신한 렉스는 슈퍼맨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네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이 말에 슈퍼맨은 고담의 현재 상태를 둘러보기 시작하며 렉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렉스 루터는 고담의 거리 곳곳에 무기와 장비를 퍼뜨렸습니다. 용병 범죄자, 혼란을 일으킬 의향이 있는 누구에게나 제공하며 도시를 완전히 폭발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담은 이제 폭력과 무법천지가 판치는 혼돈의 중심이 되었고 이 모든 건 렉스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렉스는 단순히 웃으며 말합니다. 왜냐고? 왜 안 되겠어? 그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 모든 상황은 완전한 광기 그 자체입니다. 슈퍼맨 혹은 배트맨으로 변신한 슈퍼맨이 렉스에게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라고 묻자 렉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결국 슈퍼맨은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주변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난 들을 수 있어. 도시 곳곳에서 수백 명이 내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그는 렉스를 붙잡고 땅에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걸 지켜보는 로이스가 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외치며 멈추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슈퍼맨은 마음을 가다듬고 렉스를 땅으로 내려놓은 뒤 그를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탱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열선 눈빛으로 탱크와 무기를 파괴하지만 탱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로이스의 이상의 영향을 받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다른 부하들을 제압합니다.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슈퍼맨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수년간 배트맨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부모님이 살해당하던 순간 무력하고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상처받은 소년을 부정해왔다. 그게 배트맨이었다. 할로윈 의상을 입고 평생의 죄책감과 분노를 연기하는 아이. 그의 시야는 아이처럼 좁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다. 부모를 빼앗아간 나쁜 놈을 처벌하는 것. 하지만 마침내 그는 깨달을 때가 왔다. 시야를 축소하면서 자기 영혼도 함께 축소해버렸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슈퍼맨을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진정한 영웅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철학적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줄거리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점입니다. 결국 슈퍼맨은 로이스를 만나러 갑니다. 로이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바라던 대로 행동했어요. 힘을 사람들을 벌주는 데 쓰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사용했어요. 로이스는 슈퍼맨의 힘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근육을 과시하거나
당신이 막으려는 사람들 수준으로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진정한 본보기,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이스는 말합니다. 배트맨은 그럴 수 없지만 브루스 웨인은 할 수 있어요. 물론 로이스는 이미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차피 로이스 레인이니까요.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단서를 연결해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예상대로 말이죠. 결국 슈퍼맨과 로이스는 함께 떠납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는 로이스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작은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암시됩니다. 둘은 아마도 그 과정에서 가까워지고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을 겁니다. 이야기는 그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대낮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트맨이 아닌 슈퍼맨으로서 말이죠. 그의 복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전통적인 슈퍼맨 슈트와는 다릅니다. 여전히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어색하게 보이지만 그는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슈퍼맨이 됩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진정한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한 광기로의 추락인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J.M. 디므타이스의 최고작이라고 할 순 없지만 독특한 해석이라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죠.